비트코인 전체 역사에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위에 자리했던 비율은 2.4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4년 역사를 통틀어서 5만 달러 위에서 비트코인이 자리했던 시간은 144일에 불과한 겁니다. 그만큼 5만 달러라는 마의 구간을 이렇게 급격하게 뚫어냈다라는 것 그 자체로 지금 시장의 정서를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급등 뒤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한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비트코인을 조정받게 만든 직접적인 재료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였습니다. 1월 미국의 CPI가 전년 대비 3.1% 상승하면서 12월에 3.4%보다는 완화됐지만 시장의 예상치인 2.9%보다는 높게 나와줬습니다. 시장에서는 드디어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한 숫자 2%대에 진입하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었고, 이렇게 나와준다라면 5월 정도에는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12월보다 완화된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증시 역시 CPI 이슈로 인해서 한방 얻어맞았습니다. 그 덕에 암호화폐 투자 심리 역시 소폭 위축됐는데 이걸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빠진 7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다시 탐욕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대 후반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나 저쩌나 비트코인이 무려 5만 달러를 뚫어내면서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 커진 상황인데, 유명 투자자 스캇 멜커는 비트코인 가격은 그레이스케일 GBTC 매도 압력 약화와 4월 반감기 기대감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52,000달러에서 53,000달러 구간에서 약간의 저항이 발생할 수가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5만 달러가 깨지면 다음 지지선은 45,000달러가 된다. 여기까지 반납을 할 경우에는 다시 4만 달러를 밑돌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래 지속된 상승세가 멈췄다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 가격은 내 시나리오에서 최고점에 도달하고 있다. 트레이딩은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때로는 내 분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일단 46,000달러가 유지된다면 나는 반감기 전에 53,000달러에서 57,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자신의 예상이 적중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이 프리헤빙 랠리에 접어들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양반은 비트코인 반감기를 5단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며 프리헤빙 기간에 접어들고 사전 반감기 랠리, 이후에 사전 반감기 되돌림을 통한 조정, 그리고 나서 재축적 과정을 거치고 포물선형 추세를 그리면서 거대한 랠리, 이렇게 5단계로 반감기 전후 상황을 구분했는데, 이제 2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반감기 랠리로 곧 접어든다, 이런 말을 2월 초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프리헤빙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멘트도 당시에 함께 덧붙였었는데 얼추 시점까지도 적중을 시켜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역사의 반복성이 어느 정도 순위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감기 전에 랠리가 한번 나와주고 이후에 가격 되돌림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2016년의 경우에는 되돌림 폭이 마이너스 38% 수준, 이후에 4단계 과정인 재축적이 2016년의 경우에는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곧 2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반감기 랠리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후에 축적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 랠리를 진행할 것이다. 축적의 과정은 2016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5개월 정도, 그러면 8월 전후 시점까지 축적을 거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랠리를 벌이는 상황, 여기까지가 기존의 전망이었는데 이번에 수정 전망이 더해진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급등세가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반감기 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렉트캐피탈은 일반적인 반감기 전 하락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대 9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가능할 것이다. 이런 수정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 60일 전에 하락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반감기 전 하락은 최근 상승세에 따라서 조금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반감기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뉴스에 매도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고 이들은 뉴스의 매도를 실행해서 반감기 전 가격 되돌림 현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반감기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프리헤빙 랠리를 벌이고 반감기 전 하락에서 마이너스 38%, 2020년에는 마이너스 20%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급락했을 때 이때 이미 되돌림이 만들어졌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반감기 전 하락은 끝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전망이 만약 진짜 맞다라면 이제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 국면으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꽤나 전폭적인 멘트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의 반감기 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른 차이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 어떤 사이클에서도 피보나치 618 이상에서 마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구간이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신고가에 도달하기 전 마지막 문제 구간이었는데 지금 618 레벨은 48,500달러, 그러니까 역대 비트코인 어느 사이클에서도 618 위에서 주간 종가를 마감한 적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이걸 지금 성공시킨 겁니다. 기존의 반감기와 이번 반감기가 가진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 것. 역시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에 따른 월가 대형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 이런 게 상당한 엄청난 변수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석가 트루디메이스터는 비트코인이 2026년까지 6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꽤나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4월 비트코인 반감기와 새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 낙관적이다. 글로벌 구제 금융과 부양책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트코인은 한 달도 걸리지 않아서 5만 달러 선까지 올랐는데 곧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깨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견인해주고 있다 보니까 옵션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로 인해서 옵션 시장에서 6만 5천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콜옵션 매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갤럭시 디지털의 켈리 그리어는 5만 달러 콜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집중되고 있고 4월과 6월 만기 옵션에서는 5만 달러, 6만 달러, 7만 5천 달러 콜옵션이 거래되고 있다. 이건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의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코인데스크는 최근 강세장의 흐름은 8만 달러 이상 콜옵션 매수가 발생했던 2020년에서 2021년의 강세장이 연상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적인 급등 기대감을 제시해주는 것은 공급 충격 가능성입니다. 블록체인.com 데이터를 보면 최근 이 거래일 동안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량이 비트코인 채굴량보다 10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12일 하루 기준 비트코인 현물 ETF에 1280BTC, 4억 900만 달러 규모가 유입된 반면 같은 날 채굴자들은 1059BTC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9일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은 12,700BTC, 채굴량은 980BTC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하루 평균 채굴량을 비트코인 900개 정도로 바라보는데 지금 수준으로 현물 ETF가 비트코인을 쓸어 담는다라면 말 그대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일일 수요가 몰리는 거라서 사실상 공급 충격이 본격화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반감기를 거치면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서 어쩌면 지금까지 비트코인 역사 전반과는 조금 다른 반감기 이벤트가 이번에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강하게 조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톡드 플로우 모델 창시자 플랜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과대평가된 호재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모든 비트코인 강세장은 반감기 이전 6개월부터 반감기 이후 18개월 사이에 나타났다. 이건 무작위적인 게 아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상승세를 보였고 2025년 10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을 제시한 것은 피터 브렌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비트코인 반감기 기대감은 아무것도 아닌 흥분뿐이다. 반감기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순 있겠지만 일일 거래량에 비해 반감기로 인한 공급량 감소는 미미한 수준이다. 반감기 호재는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 말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맞는 말로도 바라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멍청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반감기 수요 공급 이슈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수요 급증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은 한때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여차하면 입 잘못 눌리다가 전설적인 헛소리로 박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인 판게아의 CEO 다니엘 청은 이번 비트코인 강세장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암호화폐 강세장이 연준의 양적 완화 사이클의 시작과 맞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각한 거시적인 역풍만 없다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이 더 딥 심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강세장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롭게 부를 창출하고 있는 RWA 토큰화,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도 강세장을 이끄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트코인들 중에서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을 꼽자라면 솔라나 빼놓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라나가 시총 랭킹 순위에서 BNB를 제치고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87억 달러 수준에서 고만고만 박빙을 보이고 있는 것이긴 한데 BNB의 아성을 눌렀다라는 것, 이더리움의 가장 현실적인 경쟁자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 같은 솔라나의 반등 모멘텀은 두 번째 스마트폰인 챕터2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미 선주문에서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개당 450달러니까 솔라나는 총 4,5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이고 솔라나의 진성 홀더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또 참여하고 있는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최근 봉크 등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 엄청 인기를 얻으면서 네트워크를 엄청 활성화시킨 것도 엄청 한몫을 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이번에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한 것도 눈에 띕니다. 리플은 인수 완료까지는 아직 일부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데 인수가 마무리가 되면 스탠다드 커스터디의 주주는 리플이 유일할 것이다. 이번 인수는 스탠다드 커스터디의 신탁과 송금 라이선스를 통해 규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에 미국에서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보관과 결제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이미 획득을 한 곳인데 쉽게 말하면 이걸 리플이 맨 땅에 헤딩해서 획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걸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을 통으로 인수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보관과 결제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곳을 잇따라 매수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리플은 미국 시장을 진심으로 잡아먹으려는 야욕을 품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가 핵심 사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소송 이슈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미국의 기관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타코에 이어서 이번에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 인수를 하는 것을 보면 결국 리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결제하는 활동이 추가될 거라는 점, 리플의 고객들은 굳이 외부 업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리플의 암호화폐를 커스터디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점, 이런 부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건 사실상 블록체인 시대 미래 은행의 모델 가운데 하나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놈의 빌어먹을 소송만 잘 마무리가 되면 리플이 추구하는 혁신이 얼마나 어마무시할지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